이마트 노브랜드 매장 춘천 입점을 저지하기 위한 걸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상인들은 대기업의 꼼수 침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를 위한 선결 조건 하나가 풀렸습니다. STX건설과의 본공사 계약 해지가 완료된 것인데 이제는 자금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는 2021년부터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늘리려는 계획에 대해 감사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방 분권화 시대라지만 지역민 목소리를 담는 지역방송은 오히려 생존 위기입니다. 통합방송법에 지역방송의 활로를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 춘천 입점을 저지하기 위한 걸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가맹점이라는 꼼수를 통해 대기업이 골목 상권까지 접수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마트 자체 브랜드인 노브랜드 제품만 판매하는 매장입니다. 매장 공사가 한창인데 바로 옆에서는 지역 상인 100여 명이 모여 매장 철수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전통시장과 나들가게 상인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지역 상권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매장에서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어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노브랜드 매장 때문에 동네 슈퍼와 나들가게가 사라지면 지역에서 돌아야 할 돈이 외지로 빠져나가고 지역 상경기가 회복 불능 상태가 돼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이유로 노브랜드 입점 저지 걸기대회에는 춘천 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했습니다. 이 소상공인들도 역시 소비자라는 거죠. 이분들의 상권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은 전체적인 이 경제 규모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로 개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상인들은 노브랜드 매장 춘천 출점을 꼼수 출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51%가 넘어가면 투자 비율 넘어가면 이 사업 조성제도 신청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가맹점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꼼수 출점입니다. 노브랜드 매장 관계자는 최근 상생발전 협의회에 참석해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하는 우리도 소상공인이라며 이마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춘천시에 세금도 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춘천 석사동 노브랜드 매장 개장 시기는 다음 달 중순으로 예고돼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를 위한 선결 조건이었던 STX건설과의 본공사 계약 해지가 완료됐습니다. 공사는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 지금은 사업비 부족이 문제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 현장에는 STX건설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이 마크가 현대건설로 바뀝니다.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와 STX건설이 본공사 계약을 해지하는 협약을 완료해 다음 주부터 테마파크 현장의 공사를 현대건설이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장과 관련된 분규 또는 갈등은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지난해 말 사업 주체가 멀린사로 바뀌며 시공사도 STX건설에서 현대건설로 변경됐습니다. 한동안 한 현장 두 시공사라는 이상한 관계가 유지됐고 강원도는 STX건설과의 계약 해지를 위해 전력을 쏟았습니다. 계약 해지의 최종 조건은 449억 원 상당의 기반 시설과 복토 공사를 STX건설에 맡기는 것. 지금까지 현장 인건비 등 25억 5천만 원을 STX건설에 지급하는 것. 주차장 공사와 유적 공원 공사 등을 STX에 발주하되 이행이 어려우면 관계법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른 공사를 발주하는 것. 리조트 사업 부지 5만 8천 제곱미터를 326억 원에 STX건설에 파는 것 등입니다. STX건설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물음에 이런 조건을 맞춰주지 않을 경우 STX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해 공사 자체를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의 유치권을 행사하고 소송을 발동할 경우에 우리가 이 피해를 감안하면
이 정도 이렇게 주는 것은 특혜나 배임의 소지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 하지만 이제는 부족한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중도개발공사의 현재 남은 자금은 50억 원이 채 안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땅을 팔아 사업비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가 주차장 부지를 300억 원에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지만 행안부 심사 등 절차를 거치려면 1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는 금융권 몇 곳에 대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제 공사는 시작될 것 같은데 자금 부족 문제가 사업 추진의 새로운 키워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카지노나 경마 등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 중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출 총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1년부터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늘리려는 계획에 대해 감사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사행산업 매출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매출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에 막고 도박 중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2014년 사감위는 GDP 대비 매출 총량 비율을 0.54%로 설정해 지난해 매출 총량은 9조 7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사감위가 오는 2021년부터 GDP 대비 0.61%로 높여 매출 총량을 1조 4천억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이 이런 계획에 제동을 거는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사감위에 매출 총량 조정 계획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행산업 매출 총량이 증가할 경우 도박 중독 같은 사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매출 총량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랜드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순 매출액이 매출 총량보다 5,534억 원 초과했지만 제재 조치는 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 32억 원을 감면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매출 총량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방 분권화 시대라지만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지역방송은 오히려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이른바 통합방송법에 지역방송의 활로를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매체가 속속 등장하는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지역방송. 뉴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고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역할에 비해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역방송을 돕겠다며 만든 발전기금은 해마다 40억 원에 그쳐 43개 지역방송사들이 쪼개 쓰는 처지입니다. 20년 만에 방송법 전반을 대폭 손질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법적으로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독립시키고 규모도 키우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역신문 발전기금이 별도로 있듯이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는 지역방송사들 내는 돈뿐만이 아니라 방송통신기금에서도 일정 부분 와야 될 거고요. 푹이나 넷플릭스, 옥수수처럼 단말기로 동영상을 보는 OTT 시장이 커지면서 매체의 경계가 사라지듯 지역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음 달 지상파와 통신사가 결합한 국내 최대 규모의 거대 OTT가 출범할 예정이라 지역의 방송 권역 보호도 시급해졌습니다. 정보방송법 안으로 포섭해서 일단 지역 방송에 대한 비중을 또 관심을 높인다는 데 1차적인 목표를 뒀었습니다. 지방 분권화 시대에 걸맞게 서울에 의존하는 지역 방송의 구조 역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준의 자율성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게 바로 지금 지역방송, 특히 지역 MBC의 수준이고요.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인사권에 대한 자율성입니다. 통합방송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인 가운데 지역방송의 활로가 어떻게 담길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춘천시 의회 이상민 의원이
춘천시가 추진하는 근화동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춘천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사업비 3천억 원에 달하는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을 춘천시가 민간 투자를 제안한 한 업체와 밀실에서 논의하고 정확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안서가 반려된 지 이틀 만에 다시 제안서를 제출받았다며 공모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밀어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민간투자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과 원주 등 강원도 내 6개의 시군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춘천과 원주, 강릉, 속초, 동해시와 고성군 등 강원도 내 6개의 시군을 제36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 공급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 보증 예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7월 말 현재 도내 미분양 주택은 7,474호에 달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심규원 동해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심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심규원 동해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동해시의 사업 추진 실적을 설명하고 소회를 밝힌 것은 자치단체장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형식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중국 지린성에서 열린 박람회에 도내 20개 업체가 참가해 15만 불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장춘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중국 동북아시아 박람회에 도내 20개 업체가 참가해 수출 계약 15만 불, 계약 추진 82만 불, 현장 판매 5만 2천 불의 성과를 냈습니다. 20개 기업은 식품회사 10곳, 화장품 회사 8곳, 생활용품 회사 2곳이었습니다. 춘천 지하도상가의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조례안이 춘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춘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반대 토론 없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춘천시와 최초 계약에 한해 수의 계약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의 요구 등에 따라 수의 계약이 불가능하도록 제정된 조례가 4개월 만에 뒤집히면서 춘천시장의 권한 남용과 원칙 훼손 우려가 지적됐습니다. 화천소방서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개청식을 갖고 문을 연 화천소방서는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길에 있고 475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화천에는 그동안 소방서가 없어 춘천소방서 소속 2개 안전센터와 2개 지역대가 안전을 책임져 왔습니다. 지난 6월 양구소방서에 이어 오늘 화천소방서가 문을 열며 도내 18개 시군에 소방서가 모두 설치됐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강원도 내 광공업 생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7월 중 도내 광공업 생산은 6월보다 4.4%,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0.5%포인트 증가했습니다.